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치쿠민 영어과 태열쌤입니다. 이번에 우리 명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니를 뽑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조금 어눌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평소보다 얼굴이 좀 부어 있는데 그래서 평소보다 못생긴 것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작년보다 어렵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포맷은 똑같았습니다. 작년이랑 문항수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서술형, 서답형이 8문항인 것도 똑같았는데 다만 서답형의 난이도가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도 어려웠는데요. 자, 어떤 점이 어려웠냐? 일단은 독해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졸업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단어도 열심히 안 외웠어요. 좀 소홀히 외웠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첫 단추 잘 매야 돼 라고 해가지고 지난 2달간은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가장 열심히 단어를 외웠고요. 근데 웬걸 시험은 고2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막 나오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한 사이에 시간을 흘러갔고 시험을 조금 힘들게 보지 않았을까 쌤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술형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영작을 통해서 이 조건에 맞춰서 영작하세요 라고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별거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별거 아니었지만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항상 그 명지고의 어떤 그 특색이죠, 그렇죠? 스펠링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등급 컷 선생님은 85점에서 88점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쌤이 좀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래서 좀 높게 잡는데 이것보다 좀 떨어질 겁니다. 한 83에서 85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냥 쌤 말대로 만약에 이 점수 혹은 그 이상으로 점수가 잡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냥 이번 기수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이번 객관식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그냥 어려웠다. 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 외부 지문이 작년보다 좀 많이 추가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본문 외에 추가 지문이 좀 많이 넣었습니다. 물론 이거 AI로 만들었어요. AI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암기했던 내용에서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선지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가 좀 대체적으로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을 게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이해했어야 됐고요. 즉 단순 암기로는 이제 문제를 좀 풀 수 없었겠구나. 그걸 좀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답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물론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아까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거 정말 중요했어요. 별 하나 더 주고 싶네요. 자, 품사의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번 문제 중에 최고 배점이고요. 정말 제가 몇 년 동안 명지고 문제를 분석했을 때 이 부분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걸려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항상 이야기한 게 뭐냐면 단어 테스트를 볼 때 품사가 틀리면 이건 틀린 거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품사에 대해서 학교쌤들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쉽게 우리 이번 시험의 어떤 핵심 기조를 이야기하면 인지적 변별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판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이 표층적 독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글을 봐야 한다. 그러면 이 논리적 심층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한다면 우리 구문 독해
여러분들이 문장을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동사부터 찾아서 이게 주어가 누구고 목적어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쪼개서 정확한 독해를 한 다음에 이제는 논리의 흐름, 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 주면 시각적 친숙함이라는 것으로 함정을 좀 파놨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본문에 익숙한 단어를 넣어줍니다. 우리가 외웠던 단어, 암기했던 단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변형 없이 낸 지문입니다. 자, 이걸 준 다음에 오답을 굉장히 교묘하게 배치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어만 보고 선택하면 오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왜 넣어놨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 보통 이렇게 배우신 분들 있을 겁니다. 글을 읽어봐. 글 읽었을 때 여기에 단어 나왔는데 밑에 똑같은 단어 나와? 그러면 이 단어 나온 거 선체 찾아봐. 여기 있지. 그러면 이게 정답이야. 라고 배운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풀이로는 이제는 접근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용을 읽고 와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답을 냈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된다고요? 비판적 사고, 우리의 능동적 독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즉 우리가 이제 이걸 견디기 위해서는 뭘 길러야 되냐면 구문 체력이라고 하는 것을 길러야 합니다. 이 구문 체력 제가 계속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문 독해를 통해서 문장을 세세하게 쪼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을 세세하게 쪼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뭘 길러야 되냐면 어휘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부정 표현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역별 합숙 전략 여러분들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춘 다음에 읽어봐 주세요. 문법을 오픈 이유는 어휘가 약해서다. 어휘력을 채우자. 자, 독해가 안 돼요. 당연히 어휘를 채워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단어부터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언제? 2학기 오기 전에 다 끝내봅시다. 여름방학이 여러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명지고 기말고사 우리 어떻게 준비하냐? 자, 굉장히 독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6단계 워크북을 통해서 변형 문제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수능형 문제는 혹은 주관식은 가능하면 이걸로 다 대처할 수 있고요. 이제 실전 능력을 기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심층적인 능력을 기르시고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서답형, 이제 영작이겠죠. 영작도 대비하면서 우리가 완벽한 1등급에 다가가자라는 게 제 완벽한 플랜입니다. 물론 계획은 완벽해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6단계 워크북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명지고 기출은 진짜 가능하면 다 풀어봤습니다. 다 풀어봤고요. 그 수년치를 통해서 명지고 선생님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그 트렌드 제가 잘 파악했고요. 올해 트렌드 이미 파악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체화 시스템인데 왜 6단계냐면, 난이도가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솔직히 6단계까지 못 갑니다. 제가 이제 주지만 실제로 3, 4단계에서 끝나요. 그러면 이게 부족한가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 친구한테는 그게 최대치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줘도 솔직히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따라올 수 있게, 최대한 따라올 수 있게 제가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당연히 못 따라오겠죠. 그렇죠? 못 따라오는 건 제가 어떻게 옆에서 채찍질을 하든 당근을 주든 어떻게든 이끌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클리닉 때 저랑 이제 굉장히 이제 1대1 데이트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거밖에 못하니? 더 할 수 있단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했어.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초콜릿도 주고 밑에 메가커피 1층에 있습니다. 이게 참 제 그 지출의 가장 큰 그죠? 이제 그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1년에 갈수록 메가커피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진짜 작년에 30만원 썼는데 올해 50만원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우리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남으면 제가 항상 그만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까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굉장히 밀착해서 가르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학습관이 있습니다. 2층에. 거기서 이제 새벽까지 저랑 같이 붙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1대1 맞춤 뭐냐? 여러분들 6단계 클리닉입니다. 이게 저 6단계 우리 워크북 통해가지고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딱 거기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취약점.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무조건 딱 그 부분은 끝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맞아요. 끝장 클리닉. 이거 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끝장 클리닉. 언제까지 우리가 클리닉을 하냐면, 시험 당일날까지 합니다. 시험 당일날까지. 당일날 새벽 6시에 나와서 마지막 실전 동영 모의고사 풀고 여러분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시험장에 바로 곧바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새벽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한 모습인데요. 아마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애들 그렇게 뒷모습만 나오잖아. 이 정도는 좀 봐줘. 봐줘, 알겠지?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실전처럼 연습하고 실전에서 최고점을 달성하자. 그래서 실제 시험지와 같은 형태로 동영 모의고사 보고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보고 시험 푼 다음에 집 가서 잠깐 자고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명지고는 항상 영어가 모든 시험 첫날입니다. 매년 그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첫 단추 잘 꿰인 다음에 집에서 마음 편히 자세요. 마음 편히 자고 돌아와서 그 다음 시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지고는 이제 굉장히 좀 그래도 분석은 많이 했어요. 분석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실제 강의를 깐 거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뭐냐, 여러분 명지고의 새로운 트렌드는 바로 저일 겁니다. 예, 이건 정말 장담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이만큼 명지고를 열심히 분석한 사람은 뭐 저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주변 여타 학원에서 이제 이만큼 분석했을 겁니다.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이만큼 아이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만큼 여러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연코 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손가락 걸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 믿고 2026년부터 2029 수능까지 절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그만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치쿠민 영어과 윤태열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